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10과 2, 취업 면접, 과제 1, 듣고 말하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후장 연세 6급 한국어 듣고 계신 친구들 중에 한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네, 혹시나 한국의 기업 구직을 희망해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오늘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듣기 전에요. 무엇을 주의해서 들어야 할지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이 리포트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자, 우리가 들을 지문의 유형은 아마 리포트일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한 것, 주제 고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면접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질문이 진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리포트 부분 중에 분명히 면접의 형태가 계속 다양해지고 질문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 이어서 이유도 같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 주의해서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 다음 질문은 어느 유형에 들어갈까요?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각각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들이 문제 해결형인지, 로또형인지, 시험형인지, 경력 로드맵형인지를 찾아봐주는 문제죠. 자, 그럼 우리 리포트 듣기에서 각각 문제 해결형, 로또형, 시험형, 경력 로드맵형이 각각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그 설명들을 잘 듣고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듣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지만 1, 2년 다니다 그만두는 신입사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걸 막으려고 능력 못지않게 끈기를 확인하는 면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면접의 형태와 질문이 진화하는 까닭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지난 1년간 기업 채용 때 등장한 면접관들의 질문 4천여 건을 정리해서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문제 해결형입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에서 생길 만한 문제 상황을 주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방식인데 난동을 피우는 고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학점이나 어학 성적이 좋은 모범생이라도 순발력과 현장 감각이 떨어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또형입니다. 로또에 당첨돼도 회사에 다닐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응답을 하면 탈락을 각오해야 합니다. 직업관과 직장관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비슷한 질문으로는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형으로 지원자를 살짝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나 구직자의 자세를 평가합니다. 잦은 야근으로 대인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하나, 공휴일에 일해도 좋은가 등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경력 로드맵형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할지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15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시오 등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답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어요? 자, 그럼 먼저 같이 본문 스크립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요, 면접의 형태와 질문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었죠? 자, 어떤 이유에서였죠? 네, 1, 2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신입사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능력 말고도 끈기를 확인하는 면접 질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면접 형태와 질문을 진화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면접의 형태와 질문이 진화하는 까닭입니다. 자, 까닭.
네, 한국 사람들 또한 사실 굉장히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진화하는 까닭입니다. 자, 이유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앞부분이 면접 형태와 질문이 진화하는 원인의 부분에 해당이 됐었죠. 자, 진화한 면접 질문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진화한 면접 질문의 유형 1번 뭐였나요? 네, 바로 문제 해결형의 질문이라고 했었죠. 직장 생활에서 생길 만한 문제 상황을 주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묻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해결형 질문의 의도는요. 자, 마지막 부분이죠. 순발력과 현장 감각이 직장 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순발력과 현장 감각이 떨어지면 곤란하다라는 거라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2번째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화한 면접 질문 유형 2번 뭐였나요? 네, 로또형이죠. 로또, 복권 말하는 거죠. 자, 로또에 당첨돼도 회사에 다닐 것인가?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는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거였어요. 자, 로또형 질문의 의도는요. 직업관과 직장관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그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자기 개발을 중요시하고 직장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로또에 당첨이 돼도 직장 생활을 하겠다라고 할 거고 그 반대로 물질 만능의 직업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돈 많은데 일을 왜 해? 이런 태도도 있겠죠? 자, 그래서 로또형의 질문들도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진화한 면접의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째 유형입니다. 진화한 면접 질문의 유형 3번째 뭐였나요? 네, 시험형이었죠. 지원자를 살짝 시험에 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다,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진정성을 확인하려 하는 것을 시험에 들게 하다라고 하죠. 이런 경우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럼 날 위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남자친구가 일단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럼 이러겠죠. 그럼 여자친구가 그럼 진짜 저 하늘의 별을 따와봐. 또는 그럼 지금 당장 프랑스에 가서 명품백을 나에게 안겨줘. 이러겠죠. 자, 그럼 남자친구가 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나의 사랑을 왜 시험에 들게 하려 해. 이러겠죠. 자, 이 시험은 네, 어떻게 그냥 직역하면 가오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안에 있는 의미는 곤란한 상황을 주고서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잦은 야근으로 대인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공휴일에 일해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들이라고 해요. 자, 시험형 질문의 의도는요.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나 구직자의 자세를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유형 뭐였나요? 네, 경력 로드맵형이었죠. 자, 이런 경력 로드맵형 질문의 의도는요. 네, 어떤 비전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할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대처 팁은요.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마지막 부분이었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답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의 유형들, 문제 해결형, 로또형, 시험형, 경력, 로드맵형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질문에 답해 볼게요. 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 리포트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1번. 면접시험 질문의 유형. 네, 이거죠. 우리 4가지 유형 살펴봤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2번. 면접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질문이 진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가장 앞부분의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직장을 1, 2년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지며 기업에서 구직자의 끈기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질문은 어느 유형에 들어갈까요? 1.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돈이 많으면은 일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직업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질문 유형 뭐였죠? 네, 로또형이었죠? 2번. 같은 지역에 식중독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자, 대처하겠습니까? 뭐죠? 네, 바로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 해결형이죠. 3번. 3, 5, 10년 뒤 자신의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자, 미래를 그려보게 하는, 네, 바로 경력 로드맵형이죠. 마지막 4번.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고 때로는 철야도 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자, 구직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형이죠. 4번. 본문에 제시된 유형 중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각자 힘들다고 생각하는 질문 유형이 다르겠지만요. 자,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진행하지는 못하고 이거 2개 정도 진행해 볼게요. 자, 문제 해결형. 이거 어렵겠지 않아요? 왜냐면 즉각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되잖아요. 자, 면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대답에 대한 준비 시간이 길지 않죠. 자, 즉각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시험형. 요즘 인터넷 용어로 치자면 답정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이나 해. 완전 이거잖아요. 그쵸? 네, 사실 뭐 야근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대답해야 되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쵸? 네,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좀 힘들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시험형에 대해 답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형과 시험형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면접을 볼 때 문제 해결형의 질문을 받는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왜 어려울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이유 밝혀줘야겠죠? 우리 배웠던 문법 하나 사용해 볼게요. 은, 는, 바 기억나세요? 자,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앞서 우리가 듣기 지문에서 확인했던 게 문제 해결형 질문은 그런 유연성과 행동 대처력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죠. 자, 문제 해결형 질문은 유연성과 행동 대처력이 요구되는 바로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자, 뒷부분에 즉각적인 대처 및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이러한 즉각적인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문제 해결형 질문이 답하기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시험형입니다. 자, 역시나 시험형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고 소개해 줄게요. 면접을 볼 때 시험형의 질문을 받는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유 역시 는, 바, 은, 바 사용해서 연결해 줄게요. 우리 앞서 확인한 사실, 시험형 질문은 사실 면접관이 원하는 정답은 정해져 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확인한 사실이죠. 자, 어떻게 말해주면 되죠? 네, 시험형 질문은 사실 면접관이 원하는 정답은 정해져 있는 바. 솔직하게 말하기가 힘들 듯 합니다. 솔직함과 정직함 또한 업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데 솔직히 의견을 말할 경우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대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면접관이 원하는 정답을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말해야 하는 일인 거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해로 구체적인 설명 뒷부분에 붙여줄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해 면접관이 원하는 정답이 내 생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거짓말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형의 질문을 받으면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자,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공휴일에 일해도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어느 대답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회사 업무가 우선이므로 야근과 휴일 근무를 불사하겠다. 2번, 회사 생활과 개인의 삶을 조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번, 가정과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회사 일도 잘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하다. 자, 각각 모두 가장 좋은 베스트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각각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회사 업무가 우선이므로 야근과 휴일 근무를 불사하겠다라는 답변. 자, 이 답변이 왜 마음에 드는지, 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지 말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형 질문의 의도, 가장 큰 의도가 뭐였죠? 바로 충성심이었죠? 자, 먼저 시험형 질문의 의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험형 질문의 의도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뒷부분에 충성하겠다라는 대답, 당연하다,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될 거다 라는 설명 붙여줄게요. 따라서 정말 회사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대답을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회사 업무가 우선이므로 야근과 휴일 근무를 불사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면접자의 충성심을 높게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도, 그리고 기대하는 바, 따라서 이 대답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논리로 2번도 그렇게 똑같이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 배경으로는요. 자,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또 중요한 조건이 자기관리죠.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이 무슨 회사 관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충성심과 더불어 자기관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번의 대답이 딱 그런 대답이다 라고 설명해 볼게요.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중요한 조건은 자기관리입니다. 따라서 정말 회사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태도와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사 생활과 개인의 삶을 조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면접자의 충성심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성심뿐만 아니라 약간 자기 관리에 대한 덕목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답변인 것 같다라는 설명해줬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3번은 사실 베스트 답변이 되기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설득력이 없지는 않죠. 중요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무조건 회사를 위해서만 살면은 결국에는 개인 관계가 소홀해지고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회사의 업무 능력 또한 저하되겠죠. 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대답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요. 자, 이런 대답이 일리가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일리가 있다라고 동의해 주시고요. 자, 따라서 이 대답이 마음에 든다라고 의견 밝혀주시고, 자, 근데 문제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죠. 시험형 면접 질문의 의도는 충성심 평가잖아요. 다른 질문으로 충성심을 확인하겠다로 마무리해줘 볼게요. 자, 이런 패턴으로 말하면은 네, 이 대답도 굉장히 베스트 답변이다라고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3번에 가정과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회사 일도 잘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하다는 대답은 일리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개인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한다면 결국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솔직한 이런 대답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런 솔직한 답을 들은 후 다시금 다른 질문으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2번에 2번. 직장별로 문제 해결형 질문은 어떻게 다를까요?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자, 1번 은행, 2번 여행사, 3번 대형마트, 4번 외식업체, 5번 보험회사, 6번 기타. 자, 6번 기타는 생략할게요. 각각 회사별로 어떤 대처할 일들이 생길까요? 자, 먼저 1번 은행의 경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줍니다.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요. 20대 후반의 장교가 결혼자금 준비를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하였을 시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겠는가? 그쵸, 은행에서 고객 대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품 추천이죠.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제대로 추천을 해주고 제대로 상품을 팔지에 대한 게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상담이니까요. 자, 또는 50대 무역업을 하는 김 사장님이 새로운 상품을 찾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고 송금 수수료를 걱정하는 상황에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겠는가? 자, 이 두 가지가 실제 한국 은행에서 출제되었던 면접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번부터 5번까지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2번 여행사의 경우. 자, 먼저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 만드시겠어요? 생각하고 말씀해 봐 주시고요. 자, 이미 여행을 다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여행자들이 이 여행 너무 불만족스러웠다 라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죠. 자, 그럴 경우에 불만족 고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말해보면 되겠어요. 여행을 이미 마치고 온 여행자가 불만족했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그리고 또 항공권 같은 경우에 여행사에서 약간 할인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사실 여행 일정 변경이 쉽지 않잖아요. 자, 규정상 이미 명시도 하죠. 고객들이 비행기표를 구매할 때요. 자, 그런데 고객이 여행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할인 항공권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티켓이에요. 자, 여행사 규정으로 인해 변경이 안 될 경우, 자, 고객에게 이해를 시켜야겠죠? 자,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도, 여행사 직원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해보면 되겠어요. 고객이 여행 일정 변경을 요구했으나, 여행사 규정으로 인해 변경이 안 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자, 계속해서 3번 대형마트의 경우입니다. 자, 한국 대형마트들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광고가 있어요. 최저가. 최저가 아니면은 전액 환불. 진짜 고객이 본사의 마트가 최저가 광고가 허위적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진짜 최저가가 아니라 다른 마트 갔더니 더 싸더라 하고 상품을 들고서 환불을 요청해 온 거예요. 자, 어떻게 대처할지 자,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고객이 본사 마트의 최저가 광고가 허위적이라며 사용한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마트는요, 대형마트는 가격이 다 명시되어 있죠. 그 가격을 그대로 지불해야 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한 고객이 한 종류의 상품을 도매시장처럼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할인해 주세요. 많이 샀으니까 깎아주세요 한 거예요. 자, 황당한 경우죠? 자, 근데 이럴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할지 물어볼 수 있겠죠? 정찰제인 마트에서 한 고객이 한 종류의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할인을 요청할 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물어볼 수 있겠고요. 4번 외식업체입니다. 자, 외식업체의 경우 가장 민감한 사항이 식중독이죠. 자, 본사의 식품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다며 식품 유통 경로를 공개해달라는 고객에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직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식사 분위기를 망쳤다는 고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쵸, 외식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적인 것, 그리고 또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컴플레인 받을 수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5번 보험회사의 경우 역시 은행사와 같이 상품 추천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겠고요. 또 계약 해지 갑자기 요구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계약 규정들 설명할지 등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자녀의 학자금을 걱정하며 찾아온 30대 중반의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하겠는가? 두 번째, 계약 기간 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계약 규정과 다르게 본금 전액 반환을 요청할 시 어떻게 규정을 이해시키겠는가? 네, 보험을 만기일 전에 완전히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요청하게 되면은 넣었던 돈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자, 기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서 사인을 하는 건데, 그 사항을 이해를 못했다면서 전액을 돌려달라고 해요. 자, 그럴 때 규정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규정을 이해시키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우리 면접에 대해서 4가지 유형 듣기 진행해봤고, 그 유형에 대해서 같이 말하기 연습 진행해봤습니다. 자, 한국계 기업으로 취직 준비하고 계시는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 생각해요. 자, 면접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